파출부라고. 아들 시켜먹는 눈치 없는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고요? 정말 실하냐고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간 아들이 집에서는 파출부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며느리가 당당하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 박정순입니다. 평생 치킨집 운영하며 새벽 배달까지 마다 않고 두 아들을 키워낸 억척 어머니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도록 일해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 다니게 하는 게 제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 김혜진 28살 때문에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긋나긋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워킹맘의 하루 이런 글 올리며 슈퍼우먼인 양 포장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날은 제치로 태풍, 차바주의보가 내린 목요일 밤 10시였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태풍 뉴스를 보다가 문득 32살 첫째 아들 현수 얼굴이 보고 싶어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태풍 때문에 괜찮니? 일찍 들어왔지?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요. 화면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고 머리는 기름져서 떡진 채로 완전 산발. 마치 3일간 잠을 못 잔 사람 같았거든요. 대기업 과장이 이런 모습이라니.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야근하고 와서 왜 집 거실이 이렇게 어수선한 거죠? 바닥에 빨래가 가득 쌓여 있고 세탁기에서 삐삐삐 완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무슨 빨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느끼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섬유유연제 꼭 넣어. 내 옷에서 좋은 냄새 나야 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야근으로 지쳐 돌아온 남편에게 빨래를 시키고 자기는 소파에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현수야, 너 괜찮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바빠요. 제가 집안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현수가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는데 집에서는 파출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니. 화면 속 아들의 축 처진 어깨와 지친 표정. 그리고 그 옆에서 태평하게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 아들이 정말 큰일 나겠다. 내가 나서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이 순간부터 제 인생 최대의 복수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지난 편 보고 댓글이 완전 폭주했죠.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도 똑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더욱 충격적인 혜진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SNS에서는 완벽한 킹맘을 연기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과연 박정순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뻔뻔한 며느리를 혼내줄까요? 구독하고 끝까지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우리 현수의 지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가 평생 치킨집에서 기름 튀기며 키운 아들이 대기업 과장까지 됐는데 집에서는 파출부 신세라니.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부터 새벽까지 치킨집에서 기름 튀기고 배달 다니던 그 시절.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도록 일해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둘째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이는 시중은행에서 일하면서 5살 딸까지 키우는 정말 바쁜 아이거든요. 엄마, 또 올케 언니 때문이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미영아, 어제 현수 상태를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 그때 미영이가 한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말 안 했던 게 있어요. 지난주에 오빠랑 조카를 데리고 놀이공원 갔는데요. 응, 그래서? 올케 언니는 롯데월드 입구에서 더 가관인 건요. 오빠가 조카 손잡고 다니면서 간식 사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놀이기구 태워주고 혼자서 다 했어요. 올케 언니는 저녁 때 돼서야 나타나서 오늘 정말 힐링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올케 언니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매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런 글 올리면서 마치 본인이 완벽한 엄마인 것처럼 포장하던데요. 정작 현실은 미영이 말을 듣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어요. 오후에는 동네 단골 찻집에서 친구 동네 친구 김영자 언니를 만났어요. 영자 언니는 동네에서 해결사로 통하는 분이죠.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영자 언니를 찾아가거든요. 정순아, 얼굴이 왜 그래? 뭔 일 있어? 제가 어제 일부터 미영이가 알려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영자자 언니가 들더니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어이구, 내가 뭘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몰라.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순아, 이건 전쟁이야. 전쟁.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 해. 영자 언니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며느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고 빨래 널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그렇게 살았어. 어디 감히 남편한테 빨래 시킬 생각이나 했겠어? 혜진이 그 애는 아주 그냥 천하의 몰상식한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해.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지. 혜진이가 SNS에서 완벽한 워킹맘 행세를 하는 것도 실제로는 남편을 파출부처럼 부리는 것도 이 모든 게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들이닥칠 수는 없죠. 며느리도 바보가 아닌데 미리 알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기습 방문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거죠. 정성껏 김치찌개랑 밑반찬 만들어서 갖고 가면 아무리 뻔뻔한 혜진이라도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혜진이의 실체를 파헤칠 절호의 기회가 될 거예요. 작전을 세워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창밖으로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데 저는 베란다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망설임도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 현수가 계속 저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몸이 상하고 마음도 병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해요.
내일이면 혜진이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과연 그 완벽한 워킹맘에 가면 뒤에는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요? 냉장고 속에는 정말 정성스런 집밥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드디어 혜진이의 충격적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직접 담근 깍두기, 콩나물 무침 등을 예쁜 통에 담아서 인천 송도 신도시로 향했어요. 현수네가 사는 50평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도 집밥 한 끼 제대로 못 해 먹는다니 엘리베이터에서 31층까지 올라가며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오늘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금요일 오후 2시인데 혜진이가 얼굴에 하얀 팩을 떡하니 붙이고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완전히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현수는 회사에서 야근하며 고생하고 있을 시간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좀 갖다 주려고. 어머님, 미리 연락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바쁘거든요. 바쁘다고요? 팩 붙이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무슨? 어머, 혜진아. 나 시어머니인데 아들 집에 음식 갖다 주는 것도 미리 허락받아야 하나? 혜진이가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니 더 가관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빨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테이블에는 치킨 뼈다귀와 피자, 상자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괜히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됐는데요. 저희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직접 요리해서 현수 오빠 점심 도시락 싸줬거든요. 직접 요리해서 도시락을 싸줬다고요?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요리를 잘해? 냉장고 좀 볼까? 어디다 반찬 넣어둘까? 혜진이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냉장고는 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내가 반찬 만들어 온 거 넣어 놓을 곳 좀 찾아야지. 어서 열어봐.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온통 배달음식 용기들이 빽빽하게 베스킬라, 빈스 아이스크림, 맥도날드 빅맥 세트, 치킨 플러스 양념치킨, 피자헛 슈퍼 슈프림. 더 끔찍한 건 한 달은 된 듯한 곰팡이 핀 도시락들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시커먼 곰팡이가 하얗게 덮인 밥과 반찬들. 냄새까지 진동하더라고요. 혜진아, 이게 대체 뭐니? 아, 그거는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요. 회사가 바쁘다고요? 그럼 지금 팩 붙이고 있었던 건? 냉동실을 열어봤더니 더욱 가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꽁꽁 엄만두 봉지들과 색깔이 변한 냉동 피자, 조각들, 이거 좀 데워서 어머님이랑 같이 먹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어붙은 만두를 비닐 포장도 안 벗기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혜진아, 그거 먼저 해동부터 해야지. 그리고 비닐도 벗겨야 하고. 어머님 괜찮아요. 전자레인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요. 펑. 전자레인지 안에서 만두가 터지면서 내부가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만두소랑 김치가 사방에 튀어서 전자레인지 안이 엉망이었죠. 어머, 어머, 이게 왜 이래?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나 봐요. 저는 혀를 차며 한마디 했어요. 혜진아, 요리라는 게 기계에 아무거나 넣는다고 되는 줄 알아?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야겠다. 우리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찰칵, 찰칵. 냉장고 속 곰팡이 도시락들, 터진 만두로 엉망진창이 된 전자레인지, 바닥에 널브러진 배달음식 용기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살림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자랑하려고. 혜진이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의 사진들을 올렸어요. 사진 곰팡이 핀 도시락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함이 그대로. 천연 발효식품이네요. 터진 만두들 역시 우리 며느리. 전자레인지 요리의 달인이에요. 만두가 스스로 터져서 요리되네요. 배달음식 컬렉션.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집밥을 차려주니 우리 현수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5초 만에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미영이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예요? 민수 어머니, 형수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현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제발 그 사진들 좀 지워주세요. 왜? 며느리 자랑하는 건데?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완벽한 워킹맘의 하루라고 올리면서 진짜 모습은 왜 숨기고 싶어? 드디어 혜진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죠?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박정순 어머니의 본격적인 복수. 자갈치 시장에서 벌어지는 혜진이의 굴욕은? 여러분, 지난 편 보고 댓글이 완전 폭주했죠?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며느리도 저래요. 정말 많은 공감 받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혜진이가 자갈치 시장에서 당한 굴욕을 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어제 가족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 때문에 밤새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영이 엄마, 언니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어머니, 이거 실화예요? 형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영자 언니 정순아, 내가 뭘 했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혼내줘. 가장 충격적인 건 현수의 반응이었어요. 현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능했네요. 혜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 아들이 사과한다고요?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혜진이는 그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제발 그 사진들 좀 지워주세요. 회사 사람들까지 봤어요. 혜진아, 그럼 앞으로 우리 현수한테 제대로 해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혜진이에게 전화했어요. 혜진아, 옷 입고 나와. 시장 가자. 어머님? 무슨 시장이요? 저 토요일에는 요가 수업 있어요. 요가는 무슨 요가? 냉장고 텅텅 비어 있으면서 무슨 요가야? 어서 나와. 30분 후 혜진이가 명품 운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는 곱게 묶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시장에 나들이라도 가는 줄 아나 봐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재래시장에 가요? 쿠팡 새벽 배송시키면 더 싸고 편한데요. 그래. 그럼 오늘 한번 비교해보자. 자갈치 시장에 도착하니 혜진이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냄새가 너무 심해요. 비린내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생선가게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갈치 얼마예요? 아가씨, 갈치 한 마리에 8,000원. 오늘 아침에 잡아온 싱싱한 거야.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쿠팡에서는 갈치 3마리에 15,000원인데요. 여기는 너무 비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그거 냉동 갈치지? 언제 잡았는지도 모르는. 이건 오늘 새벽에 잡아온 살아있는 놈이야. 그러시면서 작은 갈치 한 마리를 서비스로 넣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단골이니까 서비스. 그 쿠팡에서 이런 인심까지 배달해주나?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채소 가게로 이동했어요.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에 얼마예요? 3,000원이야. 보기만 해도 파릇파릇하지? 혜진이가 또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마켓컬리에서는 시금치 두 단에 4,000원인데요. 아주머니가 시금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 봐, 뿌리까지 싱싱하고 벌레 먹은 데도 없어. 농약 안 친 유기농이야. 그 배달 오는 거는 며칠이나 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당근까지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예쁜 며느리한테 특별 서비스.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이모님, 사과 얼마예요? 한 봉지에 15,000원이야. 경북 청송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혜진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쿠팡에서는 사과 한 박스에 12,000원인데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세대가 그거 언제 딴 건지도 모르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주는 거야. 이건 어제 농장에서 직접 따온 싱싱한 거라고. 한번 맛봐봐. 혜진이가 맛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완전 달아요. 아삭아삭하고. 그럼 햇볕 받고 자란 진짜 사과야. 그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나온 거랑 비교가 되겠어? 그러시면서 사과 한 개를 덤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쁜 며느리 왔으니까 특별 서비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시장에서 산 재료들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싱싱한 갈치로 갈치조림을 끓이고 파릇한 시금치로 나물을 무치고 진짜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30분 만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혜진이가 입을 떡 벌렸어요. 어머님, 이거 다 아까 시장에서 산 걸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집밥이야. 내가 매일 시키는 배달 음식이랑 비교해봐. 혜진이가 갈치조림을 한 젓가락 먹더니 눈물이 글썽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니? 쿠팡이나 배달앱이 편하긴 하지만 정성이 없었어요. 현수 오빠한테도 가족에게도. 혜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주시는 덤이랑 정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삭막하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님, 자주는 못 나가도 한 번씩 어머님 따라 장 보러 가도 될까요? 이런 재미있는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님, 요리 가르쳐 주세요. 진짜 집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해서 집밥을 먹더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혜진이는 진짜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일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을 들으시면 눈물이 날 거예요. 뻔뻔하기 그지없던 혜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갈치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저녁상이 차려진 때 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현수가 갈치조림을 한 젓가락 먹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집밥이 얼마만인지 정말 그리웠어요. 32살 대기업 과장이 집밥 먹고 눈물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미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매일 이런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말에 혜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혜진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앉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세상에, 그 뻔뻔하던 혜진이가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다니.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현수 오빠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겼네요. 혜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파출부처럼 부려먹 먹고 제가 너무 심했어요.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말이에요. SNS에 올리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완벽한 워킹맘 행세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때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집밥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오늘 어머님 요리 맛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배달 음식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혜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짜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혜진이는 정말로 저희 집에 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은 김치찌개였어요. 혜진아, 김치는 잘 익은 걸로 써야 해. 그리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볶아서. 혜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메모하더라고요. 예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모습과는 완전 달랐어요. 두 번째 주에는 시금치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서툴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까지. 혜진아, 요리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정성을 들여야 해. 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혜진이가 혼자서도 제법 그럴듯한 집밥을 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현수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집밥을 해주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제는 혜진이가 요리해주면 제가 설거지하고 분리수거 정리하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니까 훨씬 좋아요. 평일 저녁에는 따뜻한 집밥 먹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공원 산책도 가고요. 현수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몇 주 후 일요일 현수네 집에 놀러 갔는데 혜진이가 직접 만든 갈치조림과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맛을 보니 정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만들었더라고요. 우와, 혜진아, 정말 잘했다. 그때 혜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사랑도 밥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는 걸. 가장 놀라운 건 혜진이의 SNS였어요. 예전에는 완벽한 워킹맘의 하루 이런 허세글만 올렸는데 이제는 시어머님께 배운 갈치조림 성공. 오늘도 오빠를 위한 집밥 도전. 이런 진솔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도 요리 초보지만 정성만큼은 최고. 시어머님이 최고의 선생님. 이런 글들이 정말 180도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현수는 더 이상 파출부 노릇 안 하고 혜진이는 진짜 며느리가 되었고 저는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예요. 편의주의와 SNS 허상으로는 진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정성을 들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혜진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 배달 음식은 배만 채우지만 집밥은 마음까지 채워주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뻔뻔한 며느리 때문에 속 터지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진심과 정성으로 모든 걸 해결했죠?
혹시 여러분 집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가정에 따뜻한 집밥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